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다큐멘터리 시대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눈부신 성장.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편,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일궈낸 한 세대의 쓸쓸한 뒷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도시 곳곳에 희미하게 남겨진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88배 이영구 어르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어르신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40년 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에 올라와 아내와 함께 한 동네를 지켜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르신의 손수레는 쉼없이 동네 골목을 누볐습니다. 신문지는 1킬로에 100원, 그냥 종이 파지는 60원, 고철은 좀 나아서 150원 정도 하지.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한여름 가장 뜨거운 날에도 어르신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걸으면 그만큼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힘들어 운이 좋은 날은 100kg의 폐지를 모읍니다. 그렇게 손에 쥐는 돈은 고작 6,000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지만 폐지 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마지막 몇 년, 겨우 6년 남짓 부은 것이 전부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니 손에 쥐는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어. 그거랑 기초연금, 아내가 버는 거 다 합쳐봐야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해. 일이라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르신은 오늘도 손수레를 놓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데 라는 혼잣말만이 공허하게 맴돕니다. 71의 또 다른 어르신은 9살 때 큰 병을 앓아 몸이 불편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굴곡진 인생은 어르신을 외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박스를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정말 많이 주워가야 하루에 3,000원, 4,000원 벌어요. 조금 가져가면 그마저도 못 받고 어르신 역시 3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을 받지만 정부의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작은 반지하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풍족하게 쓰면 부족하지만 아껴 쓰면 살만해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안 사요. 여행도 가고 싶지. 하지만 누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는 못 가요. 이러다 박스만 줍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대한 비극의 단면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인 15%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참혹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세대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사람들에 비유합니다. 1945년생을 기준으로
이들이 30세였던 1975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5년 뒤에는 1700달러로 3배 가까이 뛰었고 그 후로도 경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젊은 시절 벌었던 평균 소득은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과거의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에 걸쳐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주역들이지만 그 기적의 과실은 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자식들의 교육과 미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흔적을 쫓기 위해 우리는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이동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익명화된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지도 위에 그려지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의외의 장소, 바로 서울의 심장부이자 부의 상징인 강남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이곳에 가난한 노인들의 발걸음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혁명을 외치는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야. 특허도 다 냈어. 떡도 주고 경품도 주고 나중엔 주식도 준대. 어르신들은 작은 선물과 현란한 말솜씨에 쉽게 마음을 엽니다. 외로움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곳은 잠시나마 소속감과 희망을 주는 공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대부분 신기루로 끝납니다. 데이터가 가리킨 또 다른 중심지는 종로, 특히 탑골공원 일대였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노인들의 삶의 허브와도 같은 곳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줄이 공원 담벼락을 따라 길게 늘어섭니다. 한 자선단체가 30년 넘게 매일 3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분들, 한 끼 식사를 사 먹기 어려운 분들이 이곳을 찾아요. 300인분도 사실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는 유독 이발소가 많습니다. 3,000원, 4,000원이면 머리를 자를 수 있어 안양이나 홍제동 같은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오는 것입니다. 근처 노인복지관은 하루 이용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무료 식사는 물론 각종 취미 강좌와 영화 상영까지 이곳은 돈 없이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노인들의 해방구입니다. 낮 동안의 분주한 움직임이 잦아들고 데이터는 밤에 멈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지도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와 교통중심지 주변의 쪽방촌을 붉게 물들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한평 남짓한 공간에 몸을 뉘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냄새가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페인트 칠은 벗겨지고 복도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벌레들로 잠을 이루기 힘들고 겨울에는 칼날 같은 외풍에 시달립니다. 공동 화장실과 공동 취사장을 써야 하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 주민의 70%는 노인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지원금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병원비보다 약국에서 사는 진통제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공공개발 계획으로 새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집 짓는 데 6년은 걸릴 텐데 내 나이가 88이야.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하지만 이 척박한 공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김효순 할머니는 이 좁은 방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할머니는 오히려 이곳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문을 잠그는 법이 없어. 내 집 없이 드나들지. 과자 한 조각, 떡 한 덩이도 서로 나눠 먹어. 사촌 같고, 동생 같고, 엄마 같아. 여기서 나가면 오히려 더 외로울 것 같아. 가난은 때로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지만 그 비참한 현실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최근 3년간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고시촌으로 불렸던 관악구 대학동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젊은 고시생들이 떠나간 자리를 이제는 가난한 노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저렴한 고시원과 원룸은 그들이 서울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주거 형태입니다. 달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변하며 사라진 후 현대판 달동네는 이제 고시원이라는 건물 안에 수직으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빈곤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정신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아들이라며 찾아와 남은 돈마저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한 어르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비극의 흔적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수치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치솟아 80대의 정점을 찍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배제감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한 유품정리사는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집이 있구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하나가 전부인 경우가 많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노년기의 빈곤은 한번 빠지면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늪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 제도를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늦게 도입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너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33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만 넓고 얕게 지원하다 보니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안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정도로 좁히고 절약된 재원으로 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어려운 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제도를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집에 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간 도시의 발자취는 단순히 가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눈부신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한 세대의 역사이자 우리가 그들에게 진 빚의 기록입니다. 이 발자취들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다큐멘터리 시대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눈부신 성장.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편,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일궈낸 한 세대의 쓸쓸한 뒷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도시 곳곳에 희미하게 남겨진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88배 이영구 어르신.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어르신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40년 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에 올라와 아내와 함께 한 동네를 지켜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르신의 손수레는 쉼없이 동네 골목을 누볐습니다. 신문지는 1킬로에 100원, 그냥 종이 파지는 60원, 고철은 좀 나아서 150원 정도 하지.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한여름 가장 뜨거운 날에도 어르신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걸으면 그만큼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한 번 놓치면 다시 찾기 힘들어 운이 좋은 날은 100kg의 폐지를 모읍니다. 그렇게 손에 쥐는 돈은 고작 6,000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지만 폐지 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마지막 몇 년, 겨우 6년 남짓 부은 것이 전부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니 손에 쥐는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어. 그거랑 기초연금, 아내가 버는 거 다 합쳐봐야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해. 일이라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르신은 오늘도 손수레를 놓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데 라는 혼잣말만이 공허하게 맴돕니다. 71의 또 다른 어르신은 9살 때 큰 병을 앓아 몸이 불편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굴곡진 인생은 어르신을 외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박스를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정말 많이 주워가야 하루에 3,000원, 4,000원 벌어요. 조금 가져가면 그마저도 못 받고 어르신 역시 3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을 받지만 정부의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작은 반지하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풍족하게 쓰면 부족하지만 아껴 쓰면 살만해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안 사요. 여행도 가고 싶지. 하지만 누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는 못 가요. 이러다 박스만 줍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대한 비극의 단면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인 15%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참혹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세대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사람들에 비유합니다. 1945년생을 기준으로 이들이 30세였던 1975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5년 뒤에는 1700달러로 3배 가까이 뛰었고 그 후로도 경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젊은 시절 벌었던 평균 소득은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과거의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에 걸쳐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주역들이지만 그 기적의 과실은 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자식들의 교육과 미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흔적을 쫓기 위해
우리는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이동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익명화된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지도 위에 그려지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의외의 장소, 바로 서울의 심장부이자 부의 상징인 강남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이곳에 가난한 노인들의 발걸음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혁명을 외치는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야. 특허도 다 냈어. 떡도 주고 경품도 주고 나중엔 주식도 준대. 어르신들은 작은 선물과 현란한 말솜씨에 쉽게 마음을 엽니다. 외로움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곳은 잠시나마 소속감과 희망을 주는 공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대부분 신기루로 끝납니다. 데이터가 가리킨 또 다른 중심지는 종로, 특히 탑골공원 일대였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노인들의 삶의 허브와도 같은 곳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줄이 공원 담벼락을 따라 길게 늘어섭니다. 한 자선단체가 30년 넘게 매일 3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분들, 한 끼 식사를 사 먹기 어려운 분들이 이곳을 찾아요. 300인분도 사실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는 유독 이발소가 많습니다. 3,000원, 4,000원이면 머리를 자를 수 있어 안양이나 홍제동 같은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오는 것입니다. 근처 노인복지관은 하루 이용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무료 식사는 물론 각종 취미 강좌와 영화 상영까지 이곳은 돈 없이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노인들의 해방구입니다. 낮 동안의 분주한 움직임이 잦아들고 데이터는 밤에 멈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지도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와 교통중심지 주변의 쪽방촌을 붉게 물들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한평 남짓한 공간에 몸을 뉘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냄새가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페인트 칠은 벗겨지고 복도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벌레들로 잠을 이루기 힘들고 겨울에는 칼날 같은 외풍에 시달립니다. 공동 화장실과 공동 취사장을 써야 하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 주민의 70%는 노인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지원금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병원비보다 약국에서 사는 진통제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공공개발 계획으로 새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집 짓는 데 6년은 걸릴 텐데 내 나이가 88이야.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하지만 이 척박한 공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김효순 할머니는 이 좁은 방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할머니는 오히려 이곳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문을 잠그는 법이 없어. 내 집 없이 드나들지. 과자 한 조각, 떡 한 덩이도 서로 나눠 먹어. 사촌 같고, 동생 같고, 엄마 같아. 여기서 나가면 오히려 더 외로울 것 같아. 가난은 때로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지만 그 비참한 현실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최근 3년간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고시촌으로 불렸던 관악구 대학동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젊은 고시생들이 떠나간 자리를 이제는 가난한 노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저렴한 고시원과 원룸은 그들이 서울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주거 형태입니다.
달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변하며 사라진 후 현대판 달동네는 이제 고시원이라는 건물 안에 수직으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빈곤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정신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아들이라며 찾아와 남은 돈마저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한 어르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비극의 흔적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수치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치솟아 80대의 정점을 찍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배제감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한 유품정리사는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집이 있구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하나가 전부인 경우가 많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노년기의 빈곤은 한번 빠지면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늪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 제도를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늦게 도입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너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33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만 넓고 얕게 지원하다 보니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안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정도로 좁히고 절약된 재원으로 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어려운 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제도를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집에 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간 도시의 발자취는 단순히 가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눈부신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한 세대의 역사이자 우리가 그들에게 진 빚의 기록입니다. 이 발자취들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다큐멘터리 시대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눈부신 성장.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편,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일궈낸 한 세대의 쓸쓸한 뒷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도시 곳곳에 희미하게 남겨진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88배 이영구 어르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어르신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40년 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에 올라와 아내와 함께 한 동네를 지켜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르신의 손수레는 쉼없이 동네 골목을 누볐습니다. 신문지는 1킬로에 100원, 그냥 종이 파지는 60원, 고철은 좀 나아서 150원 정도 하지.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한여름 가장 뜨거운 날에도 어르신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걸으면 그만큼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한 번 놓치면 다시 찾기 힘들어 운이 좋은 날은 100kg의 폐지를 모읍니다. 그렇게 손에 쥐는 돈은 고작 6,000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지만 폐지 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마지막 몇 년, 겨우 6년 남짓 부은 것이 전부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니 손에 쥐는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어. 그거랑 기초연금, 아내가 버는 거 다 합쳐봐야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해. 일이라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르신은 오늘도 손수레를 놓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데 라는 혼잣말만이 공허하게 맴돕니다. 71의 또 다른 어르신은 9살 때 큰 병을 앓아 몸이 불편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굴곡진 인생은 어르신을 외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박스를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정말 많이 주워가야 하루에 3,000원, 4,000원 벌어요. 조금 가져가면 그마저도 못 받고 어르신 역시 3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을 받지만 정부의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작은 반지하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풍족하게 쓰면 부족하지만 아껴 쓰면 살만해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안 사요. 여행도 가고 싶지. 하지만 누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는 못 가요. 이러다 박스만 줍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대한 비극의 단면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인 15%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참혹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세대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사람들에 비유합니다. 1945년생을 기준으로 이들이 30세였던 1975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5년 뒤에는 1700달러로 3배 가까이 뛰었고 그 후로도 경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젊은 시절 벌었던 평균 소득은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과거의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에 걸쳐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주역들이지만 그 기적의 과실은 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자식들의 교육과 미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흔적을 쫓기 위해 우리는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이동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익명화된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지도 위에 그려지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의외의 장소, 바로 서울의 심장부이자 부의 상징인 강남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이곳에 가난한 노인들의 발걸음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혁명을 외치는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야. 특허도 다 냈어. 떡도 주고 경품도 주고 나중엔 주식도 준대. 어르신들은 작은 선물과 현란한 말솜씨에 쉽게 마음을 엽니다. 외로움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곳은 잠시나마 소속감과 희망을 주는 공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대부분 신기루로 끝납니다. 데이터가 가리킨 또 다른 중심지는 종로, 특히 탑골공원 일대였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노인들의 삶의 허브와도 같은 곳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줄이 공원 담벼락을 따라 길게 늘어섭니다. 한 자선단체가 30년 넘게 매일 3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분들, 한 끼 식사를 사 먹기 어려운 분들이 이곳을 찾아요. 300인분도 사실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는 유독 이발소가 많습니다. 3,000원, 4,000원이면 머리를 자를 수 있어 안양이나 홍제동 같은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오는 것입니다. 근처 노인복지관은 하루 이용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무료 식사는 물론 각종 취미 강좌와 영화 상영까지 이곳은 돈 없이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노인들의 해방구입니다. 낮 동안의 분주한 움직임이 잦아들고 데이터는 밤에 멈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지도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와 교통중심지 주변의 쪽방촌을 붉게 물들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한평 남짓한 공간에 몸을 뉘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냄새가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페인트 칠은 벗겨지고 복도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벌레들로 잠을 이루기 힘들고 겨울에는 칼날 같은 외풍에 시달립니다. 공동 화장실과 공동 취사장을 써야 하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 주민의 70%는 노인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지원금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병원비보다 약국에서 사는 진통제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공공개발 계획으로 새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집 짓는 데 6년은 걸릴 텐데 내 나이가 88이야.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하지만 이 척박한 공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김효순 할머니는 이 좁은 방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할머니는 오히려 이곳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문을 잠그는 법이 없어. 내 집 없이 드나들지. 과자 한 조각, 떡 한 덩이도 서로 나눠 먹어. 사촌 같고, 동생 같고, 엄마 같아. 여기서 나가면 오히려 더 외로울 것 같아. 가난은 때로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지만 그 비참한 현실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최근 3년간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고시촌으로 불렸던 관악구 대학동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젊은 고시생들이 떠나간 자리를 이제는 가난한 노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저렴한 고시원과 원룸은 그들이 서울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주거 형태입니다. 달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변하며 사라진 후 현대판 달동네는 이제 고시원이라는 건물 안에 수직으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빈곤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정신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아들이라며 찾아와 남은 돈마저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한 어르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비극의 흔적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수치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치솟아 80대의 정점을 찍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배제감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한 유품정리사는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집이 있구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하나가 전부인 경우가 많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노년기의 빈곤은 한번 빠지면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늪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 제도를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늦게 도입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너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33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만 넓고 얕게 지원하다 보니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안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정도로 좁히고 절약된 재원으로 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어려운 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제도를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집에 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간 도시의 발자취는 단순히 가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눈부신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한 세대의 역사이자 우리가 그들에게 진 빚의 기록입니다. 이 발자취들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다큐멘터리 시대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눈부신 성장.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편,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일궈낸 한 세대의 쓸쓸한 뒷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도시 곳곳에 희미하게 남겨진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88배 이영구 어르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어르신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40년 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에 올라와 아내와 함께 한 동네를 지켜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르신의 손수레는 쉼없이 동네 골목을 누볐습니다. 신문지는 1킬로에 100원, 그냥 종이 파지는 60원, 고철은 좀 나아서 150원 정도 하지.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한여름 가장 뜨거운 날에도 어르신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걸으면 그만큼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한 번 놓치면 다시 찾기 힘들어 운이 좋은 날은 100kg의 폐지를 모읍니다. 그렇게 손에 쥐는 돈은 고작 6,000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지만 폐지 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마지막 몇 년, 겨우 6년 남짓 부은 것이 전부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니 손에 쥐는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어. 그거랑 기초연금, 아내가 버는 거 다 합쳐봐야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해. 일이라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르신은 오늘도 손수레를 놓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데 라는 혼잣말만이 공허하게 맴돕니다. 71의 또 다른 어르신은 9살 때 큰 병을 앓아 몸이 불편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굴곡진 인생은 어르신을 외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박스를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정말 많이 주워가야 하루에 3,000원, 4,000원 벌어요. 조금 가져가면 그마저도 못 받고 어르신 역시 3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을 받지만 정부의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작은 반지하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풍족하게 쓰면 부족하지만 아껴 쓰면 살만해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안 사요. 여행도 가고 싶지. 하지만 누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는 못 가요. 이러다 박스만 줍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대한 비극의 단면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인 15%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참혹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세대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사람들에 비유합니다. 1945년생을 기준으로 이들이 30세였던 1975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5년 뒤에는 1700달러로 3배 가까이 뛰었고 그 후로도 경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젊은 시절 벌었던 평균 소득은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과거의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에 걸쳐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주역들이지만 그 기적의 과실은 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자식들의 교육과 미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흔적을 쫓기 위해 우리는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이동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익명화된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지도 위에 그려지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의외의 장소, 바로 서울의 심장부이자 부의 상징인 강남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이곳에 가난한 노인들의 발걸음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혁명을 외치는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야. 특허도 다 냈어. 떡도 주고 경품도 주고 나중엔 주식도 준대. 어르신들은 작은 선물과 현란한 말솜씨에 쉽게 마음을 엽니다. 외로움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곳은 잠시나마 소속감과 희망을 주는 공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대부분 신기루로 끝납니다. 데이터가 가리킨 또 다른 중심지는 종로, 특히 탑골공원 일대였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노인들의 삶의 허브와도 같은 곳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줄이 공원 담벼락을 따라 길게 늘어섭니다. 한 자선단체가 30년 넘게 매일 3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분들, 한 끼 식사를 사 먹기 어려운 분들이 이곳을 찾아요. 300인분도 사실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는 유독 이발소가 많습니다. 3,000원, 4,000원이면 머리를 자를 수 있어 안양이나 홍제동 같은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오는 것입니다. 근처 노인복지관은 하루 이용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무료 식사는 물론 각종 취미 강좌와 영화 상영까지 이곳은 돈 없이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노인들의 해방구입니다. 낮 동안의 분주한 움직임이 잦아들고 데이터는 밤에 멈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지도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와 교통중심지 주변의 쪽방촌을 붉게 물들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한평 남짓한 공간에 몸을 뉘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냄새가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페인트 칠은 벗겨지고 복도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벌레들로 잠을 이루기 힘들고 겨울에는 칼날 같은 외풍에 시달립니다. 공동 화장실과 공동 취사장을 써야 하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 주민의 70%는 노인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지원금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병원비보다 약국에서 사는 진통제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공공개발 계획으로 새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집 짓는 데 6년은 걸릴 텐데 내 나이가 88이야.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하지만 이 척박한 공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김효순 할머니는 이 좁은 방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할머니는 오히려 이곳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문을 잠그는 법이 없어. 내 집 없이 드나들지. 과자 한 조각, 떡 한 덩이도 서로 나눠 먹어. 사촌 같고, 동생 같고, 엄마 같아. 여기서 나가면 오히려 더 외로울 것 같아. 가난은 때로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지만 그 비참한 현실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최근 3년간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고시촌으로 불렸던 관악구 대학동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젊은 고시생들이 떠나간 자리를 이제는 가난한 노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저렴한 고시원과 원룸은 그들이 서울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주거 형태입니다. 달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변하며 사라진 후 현대판 달동네는 이제 고시원이라는 건물 안에 수직으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빈곤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정신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아들이라며 찾아와 남은 돈마저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한 어르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비극의 흔적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수치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치솟아 80대의 정점을 찍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배제감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한 유품정리사는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집이 있구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하나가 전부인 경우가 많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노년기의 빈곤은 한번 빠지면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늪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 제도를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늦게 도입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너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33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만 넓고 얕게 지원하다 보니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안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정도로 좁히고 절약된 재원으로 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어려운 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제도를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집에 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간 도시의 발자취는 단순히 가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눈부신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한 세대의 역사이자 우리가 그들에게 진 빚의 기록입니다. 이 발자취들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다큐멘터리 시대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눈부신 성장.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편,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일궈낸 한 세대의 쓸쓸한 뒷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도시 곳곳에 희미하게 남겨진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88배 이영구 어르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어르신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40년 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에 올라와 아내와 함께 한 동네를 지켜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르신의 손수레는 쉼없이 동네 골목을 누볐습니다. 신문지는 1킬로에 100원, 그냥 종이 파지는 60원, 고철은 좀 나아서 150원 정도 하지.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한여름 가장 뜨거운 날에도 어르신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걸으면 그만큼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힘들어 운이 좋은 날은 100kg의 폐지를 모읍니다. 그렇게 손에 쥐는 돈은 고작 6,000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지만 폐지 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마지막 몇 년, 겨우 6년 남짓 부은 것이 전부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니 손에 쥐는 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어. 그거랑 기초연금, 아내가 버는 거 다 합쳐봐야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해. 일이라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르신은 오늘도 손수레를 놓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데 라는 혼잣말만이 공허하게 맴돕니다. 71의 또 다른 어르신은 9살 때 큰 병을 앓아 몸이 불편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굴곡진 인생은 어르신을 외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박스를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정말 많이 주워가야 하루에 3,000원, 4,000원 벌어요. 조금 가져가면 그마저도 못 받고 어르신 역시 3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을 받지만 정부의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작은 반지하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풍족하게 쓰면 부족하지만 아껴 쓰면 살만해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안 사요. 여행도 가고 싶지.
하지만 누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는 못 가요. 이러다 박스만 줍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